한국이랑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한국이랑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국제사회 지원이 끊기고요, 일단. 그리고 자국 내에서의 그 비판 여론, 그거를 잠재우려면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 확실히 주말이라 그런가 사람이 없다. 내우 쪽은 진짜 주말이 되면은 좀 너무 한가한 것 같아. 그냥 사람만 없으면 괜찮은데 카페도 안 열고 식당도 안 열고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방금 운동 막 끝내고 카페 가고 있어요. 주말이라 연 카페가 많이 없어가지고 전에 주말에 한번 와봤던데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그 카페가 그래도 요 근처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제일 새 거 같고 인테리어도 좀 잘 해놓고. 지금 요 집인데 조금 불안하다. 안에 사람이 많이 보여. 주말에 여기만 열어서 그런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오히려 더 낫네. 책상을 저 안쪽은 있긴 한데 너무 시끄럽겠지? 여기가 진짜 인테리어도 이쁘고 다 좋은데 디저트 종류도 되게 많고요. 다음에 사람 없을 때 다시 한번 와봐야겠어. 일단 오늘은 좀 조용한 데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디저트만 하나 골라가지고 먹고 나갈게요. 찍지는 못하고 디저트만. 근데 맛있어 보여, 그지? 여기 폴빵집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왠지 여기는 조용하긴 한데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 맛있겠지? 진짜 뜨거워. 이게 진짜 저렴한 게 진짜 유명한 빵집이잖아. 그치, 엄청 유명하지. 커피도 직접 내려주고 좋은 커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카페인데 이게 3,000 얼마밖에 안 한다는 건 진짜 저렴하게 파는 거지. 이거 한국에서 에그드랍 이 가격은 못 살 것 같은데. 에그드랍도 좀 비싼가? 그 파리바게트 샌드위치가 냉장고 안에 있는 게 6,800원씩 하잖아. 다 구워가지고 해주는데 이거면 진짜 대박이지. 그거 생각하면은 되게 가격 괜찮은 거지. 이터 베터.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여긴 진짜 반려동물한테 친화적이야. 두 잔? 하나면 될 것 같은데 큰 걸로. 엑스러지도 있네. 엑스러지 얼마나 큰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한 개 한 개씩도 살 수 있어. 드립커피. 이제 왔어. 아직. 제 목 이렇게 어깨 펴고 뒤로 해.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자기 진짜 목이 어떻게 꺾여 있는지. 이러다 90도로 꺾이겠어 앞으로. 진짜 크지? 진짜 크다. 아니 근데 밖에 날씨가 나쁘지 않아.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이 공원 갬성이 있잖아. 그래서 약간 피크닉하기 좋단 말이야. 빵도 샀으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갈까? 그래 그럼. 대만은 진짜 이게 잘 돼 있어, 그치? 공원이 곳곳에 있어서 주말이면 이렇게 다들 나와 있잖아. 진짜 보기 좋다. 그리고 날씨가 요새 너무 좋아. 바깥 활동해도 안 덥고 안 습하고. 맞아, 지금 오후 한 3시 정도 돼가는데도 해도 지고 이미 선선하다 되게. 애기들 진짜 많네. 너무 귀엽지 않아? 그 놀이터 이렇게 애들이 많은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 한국은 솔직히 진짜 요새 애들 주말에 더 바쁘지, 학원 다니느라. 맞아, 못 놀게 하잖아 잘 이런 데서. 뭐 텐트도 폈네? 여기 이렇게 텐트를 펴도 되는구나. 여기 이 각도로만 보면 거의 뉴욕이야. 네, 지금 간단하게 간식 먹고 공원에 앉아 있는데 뒤에 엄청 평화로워 보이죠? 저 되게 오랜만에 여기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요즘 뉴스들이 좀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켰거든요. 요즘 뉴스 보면은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해외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만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일들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가? 한국이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나? 일단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날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 저의 생각에서,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살았던 한국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전쟁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자, 왜냐하면 당연히 모든 상황이 다 다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 상황이랑 한국 상황은 조금 달라요. 전쟁이 나려면은 뭔가가 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한 가지는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으켰을 때 그 이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 이득에는 확실히 내가 이길 거라는 보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기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뭔가 영토를 넓힌다거나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어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러시아의 경우는 확실했죠.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겼을 때 영토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넓은 곡창지대를.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100% 이길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지만 하마스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전쟁을 벌인 입장이다, 이런 느낌이랑 중동 사회에서의 어떤 지원도 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무모한 전쟁을 좀 일으킨 것 같아요. 두 가지 완전 상반된 입장이죠. 러시아는 압도적으로 세니까 일으켰고, 하마스는 압도적으로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으킨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첫 번째로 경제력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전쟁도 다 결국은 돈 싸움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군사 강국들 조사해 놓은 그 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 러시아, 그 아래로 뭐 중국, 인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경제력이 굉장히 낮아요. 군사력이 센 나라들. 왜냐하면 모든 경제들을 다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은 되게 적절하게 높은 편이에요. 경제력도 있으면서 동시에 군사력도 한 6위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생각보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북한의 위협을 크게 보느냐? 북한은 20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크게 보는 이유는 북한은 뒤가 없어요. 약간 하마스 같은 존재예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얘들은 정말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존재를 위협으로 보고 있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은 북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전쟁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일단 첫째로 북한은 돈이 많이 없죠.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 전쟁 난 걸로 비교해보자면은 뭐 2, 3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게 아니라면은 한 달, 1년 이렇게까지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기고 일단, 그리고 자국 내에서의 그 비판 여론, 그거를 잠재우려면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북한이 전쟁을 갑자기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일단 군사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런 군사력 측면에서 사실 북한보다 훨씬 강해요. 저도 최근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그 육군 부면에서 엄청 강하더라고요. 북한이 군사 숫자는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질적인 면에서나 첨단 무기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사실 우리 생각보다 북한이 한국을 쉽게 보고 공격하려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도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1년째 공격하고 있죠. 사실 한국은 지금 군사 규모로 봤을 때 북한만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군함이나 육군 숫자, 이런 무기들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은 북한 외에도 사실 뭐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당장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결국은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은 또 이 사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군사 규모예요. 이 조그마한 땅덩이 여기에서 이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이 만약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은 완전 북한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 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일단 이 주변국과의 관계들이 좀 많이 얽혀 있어서 그래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결국 가입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큰 동맹 관계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외국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도와주러 가긴 쉽지 않죠. 무기만 계속해서 줄 뿐이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의 결국 동맹 관계고,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미국이 쉽게 놓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걸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을 공격한다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센데 한국 뒤에 미국까지 있는데 공격을 한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 뒤에 중국, 한국 뒤에 미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과 미국이 과연 전쟁을 원할까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두 나라가 전쟁으로 어떤 결론이 나기를 원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결국 이게 방파제예요. 완충지대.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없어지면은 바로 이제 국경선을 적대적인 나라하고 대야 된단 말이에요.
최악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이 현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지금의 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거고,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 한쪽이 끝나야 돼. 근데 그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물론 한국을 위해 희생을 한다, 동맹국으로서 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에서 우정이나 의리로 국가 간에 도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비용이라던가 한국에 수출하는 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무기를 어디다가 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한하고 한국 관계는 너무 이용해 먹기가 좋아요. 뭔가 어떤 새로운 위협들 딱 등장해 줄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안보 위기 이런 게 나오면서 뭐 한국 비롯해서 일본, 미국, 중국까지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도 봤을 때 사실은 평화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또 어렵죠. 어쨌거나 한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보기 드문 휴전 중인 국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쟁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살아보지 않다면은 결국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마치 중국이 대만에 위협을 가할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피해 보도하는 것처럼 실제로 살고 있는 대만 친구들 중에 불안해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중국 위협에 대해서. 한국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그럴 확률이 좀 큰 것 같아요. 김정은이 갑자기 권력의 위협을 느끼거나 혹은 뭐 어떤 생각지 못하게 어떤 지역에서 뭐 총을 잘못 쐈다?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데 공격이 됐다. 이런 게 아니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앞에 말한 그 김정은 어떤 권력 유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결국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확률이 제일 크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생각지 못한 지역들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졌잖아요. 물론 예전에 분쟁이 있었고 이런 지역들이긴 하지만 진짜 하루빨리 전쟁이 좀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로든. 그래야 더 이상 민간인 피해도 좀 없고. 지금 세계가 어쨌든 어디서 전쟁이 나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물가도 그렇고 원유 가격도 그렇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겠지만은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높게 생각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일단 한국에서 북한을 칠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도 있어요.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작전권이 없어요. 전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미국이 공격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긁어서 일을 크게 만들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도와줘야 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도 도와줘야 되고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되고 대만도 도와줘야 되고 아무리 미국이 센 나라지만 전쟁이 이렇게 분산되면 그 힘을 다 쏟기가 어렵죠. 그리고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뭐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엔 한국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한국은 아마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에서 그냥 문을 열고 우리 그냥 너희들에게 합류할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상 통일을 바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북한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북한도 사실 김정은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뭐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다 포기하면서 공격을 할까? 확률도 별로 없는 싸움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서 그 확률이 낮다고 보는 이유도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한국이랑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궁금하긴 하잖아요. 한국이랑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 질문은 제가 확실하게 근데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벌이더라도 전쟁의 승자는 없다가 제일 맞는 답변일 것 같아요. 뭐 이긴 나라 사람들은 뭐 행복할까요? 아마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비난받고 그렇게 살겠죠. 계속 복수가 반복되고 불안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하루빨리 지금 여기 뒤에 공원처럼 좀 평화로운 상태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